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사측과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부터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대용량 전기요금을 인상합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는데 한전 적자가 심각해 결국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오늘 본회의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두 차례 혁신안을 통해 통합과 희생을 강조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3호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할당제와 청년 비례대표 의원의 나이를 낮추는 등 미래의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전 청주시와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씨와의 대지신문과 함께 남 씨를 고소한 학부모까지 3자 대면도 진행됐는데 남 씨는 공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미국인 등 12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3일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전쟁 후 국정 운영의 중심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사측과 인력 감축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된 건데 당장 오늘 아침 출근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실무진이 나서 6시간 넘게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인력 감축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3%인 2천여 명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조 측은 무리한 인력 감축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공사는 인력 감축, 안전 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사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 경고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첫 차부터 오전 9시 전까지는 정상 운행되기 때문에 당장 아침 출근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준비해 혼잡도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파업 여파로 낮 시간대 운행률은 노선에 따라 평소의 53%에서 79%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사측은 파업으로 출근 시간을 뺀 운행률이 낮아질 수 있다며 노조와 대화해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고물가스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오늘부터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조 원이 넘는 한국전력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도 마련됐는데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도 결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산업용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과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침체된 경기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갑은 동결하고 대기업 제조사 등 대용량 고객이 많은 산업용 을 부문만 인상했습니다. 이번 요금 조정의 대상인 사용용 을 사용자들의 경우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대규모로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산업용 을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평균 10.6원 오를 예정인데 시설 규모에 따라 고압 A는 킬로와트 시당 6.7원, 나머지 고압 B씨는 13.5원 인상됩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을 고객의 월 평균 요금은 6,300만 원으로 이번 인상으로 431만 원을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요금 인상 배경은 국제연료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지난해 겨울 최대 전력 수요가 94.5기가와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한전의 적자와 부채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재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는 연결 기준 47조 원, 올해 상반기 부채만 201조 원에 달합니다. 이자만 하루 100억 원 넘게 무는 상황입니다. 한전은 이번 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요구한 자구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조직 개편과 인력 효율화를 통해 위기에 강하고 전력산업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날 거고요.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한전의 상징적인 자산과 지분들까지 추가 매각할.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와 부채 규모 해소를 위해선 전반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도 이번에 동결된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도 국제 연료 가격이나 환율 등에 따라 추후 인상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전의 대규모 부채를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만 추가로 올리는 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역시 아쉬움을 표한다며 용도별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론과 공매도 금지 등 여당에 정책 이슈를 내줬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와 쟁점법안 처리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는데 국민의힘은 반대 여론조는 물론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예고하며 밀리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총선 전 민생 이슈를 놓고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의 힘을 고리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접수했습니다. 법률적 요건을 갖춰서 제출하면 의장님이 신속히 양당의 대표와 논의해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거나 여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줄이는 걸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빠졌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반대 의견 없었습니다. 거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일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 바로 추진을 할 거고요.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밥 한 줄을 문제 삼아 KBS 이사를 내쫓고 종합편성채널 평가 점수를 조작한 건 문재인 정부라며 언론 장악 의혹의 화살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 순직 사건 역시 국회가 또 들여다보겠다는 건 정쟁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 믿는다면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불법 파업 주장과 야권 편향 인사의 공영방송 개입 우려를 부각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끝내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이미 세워둔 상태입니다.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쟁점 현황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대치전선이 가팔라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구를 찾아가 정부와 여당에 쓴소리를 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홍 시장은 대통령을 이용하며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혁신위가 정리해달라고 요구했고 인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마주 앉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15분가량의 공개 대화에서 여당 주류 인사들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덮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았다.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위계 질서가 다 깨지고 개파이 돼버렸어요. 인 위원장이 끌어안으려고 노력하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친윤 세력에게 시달려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덮보잡들 동원해서 그걸 경찰 고발케 하고 수사케 하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면 진짜 그 별도 없는 놈이 되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선 비례대표 정당만 만들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다며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이 될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묵묵히 이야기를 듣던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하는 세력이 문제라는 홍 시장의 말에 명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의 호가호위하고 이용해먹고 아마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그건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좀 정리가 혁신위에서 정리를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인 위원장은 경북대학교도 찾았는데 청년들이 당에서 활동할 영역이 부족하다는 대학생들의 쓴소리를 경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들과 체계적인 소통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청년들에 대한 분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통합, 희생에 이은 3호 혁신안의 주제를 청년 등과 연계된 변화로 예고한 혁신위는 청년 비례대표 의원의 나이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결국 인적 쇄신이란 게 정치권의 공통된 분석인 만큼 인요한 위원장의 다음 메시지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지상작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 터널 갱도 130여 곳을 발견해 파괴했다고 현재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460여 단 병력이 공병부대와 함께 터널의 환기 시스템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배터리가 장착된 구조물 옆에 터널 입구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또 나할 보병 여단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점령한 하마스 훈련소에서도 여러 개의 터널 입구를 발견했으며 발견한 모든 터널을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카타르 중재로 3일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미국인 등 12명을 석방하는 조건인데요.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후 과도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거버넌스 중심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3일 휴전을 조건으로 미국인 등 12명을 석방하는 안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 중이라고 AFP가 보도했습니다. 인질 석방 없이는 일시적 교전 중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스라엘의 확고한 입장을 수용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ושישראל מסרבת להפסקת אש זמנית שאיננה כוללת שחרור חטופינו. ישראל לא מאפשרת הכנסת דלק לרצועת עזה ומתנגדת להעברת כספים לרצועה. AFP에 따르면 이 협상은 카타르가 미국과 조율해가며 중재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최근 이스라엘인 인질 2명과 미국인 인질 2명의 석방을 끌어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에는 하마스의 사무실과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에의 주거지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포스트 하마스 구상과 관련해 가자 서안지구 거버넌스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may be a need for some transition period at the end of the conflict, but it is imperative that the Palestinian people be central to governance in Gaza and in the West Bank as well.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재점령 의도가 없음을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What I've heard from Israeli leaders is that they have no intent to reoccupy Gaza and retake control of Gaza. 블링컨 장관은 포스트 하마스 구상 핵심 원칙으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강제 이주 불허, 가자지구 테러리즘 근거지 이용 불허, 가자지구 봉쇄나 포위 시도하지 않을 것, 가자지구 영토 축소하지 않을 것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합니다. 외교부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한한 블링컨 장관이 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와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높아지는 북러 군사협력 위협에 대비한 대응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확장 억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십억 대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된 전청조 씨와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청조 씨와 첫 대질신문과 함께 남 씨를 고소한 학부모까지의 3자 대면도 진행됐는데 남 씨는 공범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전청조 씨와 사기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 씨가 13시간 동안 2차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첫 조사 이후 이틀 만입니다. 남 씨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서를 나서면서도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청조 씨와 대질하면 어떤 말씀하실 건가요? 네, 남현희 씨 오늘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억울한 점 있으세요?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남 씨와 전 씨, 그리고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까지 3자 대면을 진행했습니다. 전청조 씨와 학부모는 남 씨도 공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남 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현희 씨가 사용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본인 명의의 세컨폰 이렇게 두 대를 제출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제 답을 안 하셔가지고 그 제출을 안 하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 씨는 2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SNS에 장문의 게시물 여러 개를 올려 반박했습니다. 전 씨가 성별부터 직업, 기업 회장 혼외자 신분까지 모두 거짓으로 포장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일로 돈과 명예를 모두 잃고 사기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게 돼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경찰도 남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검찰에 넘긴 뒤에도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남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전청조 씨는 올해 초 남현희 씨에게 접근해 임신 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전 씨가 남 씨를 만나기 직전에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을 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 YTN 취재 결과 이미 전 씨는 지난해 말 또 다른 임신 사기를 벌여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전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씨가 사실상 연인처럼 지내던 남성에게 갑자기 임신을 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신은 승마 선수로 임신이 들통나면 출전이 불가하다면서 위약금 등 3억여 원을 소속회사에 물어줘야 한다고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남자가 아닌 여자로 이른바 임신 사기에 나선 겁니다.
이어 자신이 돈의 일부는 마련을 했으니 책임이 있는 상대 남성에게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보태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전 씨의 말에 속은 상대 남성은 2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을 건넸습니다. 당시 전 씨는 다른 사기 범행이 적발돼 집행 유예 기간이었지만 성별을 넘나드는 대담한 사기 행각은 계속됐습니다. 불과 석 달 뒤인 지난 1월에는 자신이 남성이라며 남현희 씨에게 접근했고 남 씨에게도 임신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남 씨 측은 전 씨가 임신 사실을 믿도록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준비하고 명품 브랜드 아기 신발까지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씨는 앱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등 현재까지 20여 건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전 씨의 구속기간이 임박한 만큼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검찰에 넘긴 뒤 남은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장현입니다. 자치단체 군청 직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이유는 신규 공무원 모집 인원을 갑자기 2배 이상 늘렸기 때문인데요. 그저 우연일까요? 그의 시험에서 군수 딸이 응시에 합격했습니다. 지원 기자입니다. 재작년 2월 강원 평창군이 세운 9급 신규 공무원 충원 계획입니다. 모집 대상은 일반 모집 15명에 장애인 저소득층 5명 등 모두 20명. 그런데 석 달 뒤 일반 모집 선발 인원만 15명에서 35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까? 당시 군수였던 한항기 전 평창군수 딸이 그의 시험을 봤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뽑아라. 결혼이 없더라도 일단 뽑고 그때그때 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 합격자는 빨리 임용하라. 감사 당시 확인된 군수 지시사항입니다. 한 전 군수 딸은 앞서 2018년과 2020년 시험에 2차례 응시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선발 인원이 늘면서 그의 시험엔 31순위로 합격했습니다. 기존 선발 예정 인원인 15명으로는 합격할 수 없었지만 변경된 35명에는 포함된 겁니다. 강원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시 공무원 선발과 배치를 맡은 평창군청 담당 직원 2명을 직접 불러 징계했습니다. 선발 인원을 늘린 A씨는 강등, 뽑은 신규 직원 전원을 대기 없이 한 번에 임용 배치한 B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선발 인원 변경은 공정성뿐 아니라 그의 응시 경쟁률과 미래 지자체 인사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감사원과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공통된 지적. 인사위 징계와 별도로 검찰은 한 전 군수와 해당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목욕탕 여러 군데를 돌며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훔친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풀어 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단기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40대 남성 A씨가 목욕탕으로 들어섭니다. 손님인 척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탈의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손님이 아니라 도둑이었습니다. 자기 역 옷장을 드라이버 가지고 눌려서 도장을 내고 휴대폰하고 지갑을 꺼내가고. 목욕탕 6곳을 돌며 7명의 휴대전화와 금품을 털었는데 피해 금액은 4,500만 원 가량입니다. 피해 액수가 커진 건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너무 쉽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푼 뒤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비밀번호를 잊었다며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뒤 현금 인출기에서 단기 신용대출을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현금 인출한 게 600만 원, 그 다음에 대출 300만 원, 그러니까 토탈 900만 원을 해가갔더라고요. 피해자들의 잠금 패턴은 N이나 기억 또는 니은 등 쉬운 모양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대부분 연세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분들은 본인도 가끔 패턴을 잊어버리니까 기억이나 니은, Z, 그다음에 아주 단순한 패턴을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이명진입니다.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 원대로 내려가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5G 단말기 이용자도 LTE 요금제, 반대로 LTE 단말기 이용자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LG가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4점 차를 극복하면서 KT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패색이 짙던 8회 말에 터진 박동원의 역전 투런 홈런이 팀을 연패 직전에서 구해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LG는 1회를 대량 실점으로 출발했습니다. 선발 투수 최원태가 볼넷과 안타로 만루를 허용하더니 장성우에게 2타점 적시타를 얻어맞고 일찌감치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막강 불펜을 자랑하는 LG는 이후 2회부터 추가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켜냈고 그 사이 타선의 드라마 같은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3회 오스틴의 안타로 첫 점수를 뽑은 LG는 6회에는 오지환의 벼락 같은 솔로포로 다시 한 점을, 7회 말 김현수의 2루타로 한 점 차까지 추격하더니 8회 말에는 박동원이 드라마 같은 역전 투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KT의 세 번째 투수 박영현의 체인지업을 왼쪽 담장 너머로 넘겨 승리에 목말랐던 LG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2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승리한 건 2002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너무 짜릿했고요.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넘어갈 때까지 긴장이 너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1차전에서 9회 통안에 결승점을 내줬던 LG 마무리 고우석은 9회 3타자를 삼진 2개를 곁들이면서 잡아내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오늘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팬들에게 보답하는 어떤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어서 정말 감독으로서 기쁘고, KT는 중심 타선 알포드와 박병호가 이틀 연속 침묵하면서 추가 점수를 뽑지 못한 것도 뼈아픈 역전패의 빌미가 됐습니다. 두 팀은 승부의 분수령이 될 3차전 선발 투수로 일찌감치 벤자민과 임찬규를 예고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가 오늘과 내일 경고 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이 된 공사연합교섭단은 어젯밤 9시 10분쯤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고 파업 기간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새벽 5시 반 첫자부터 오전 9시 전까지는 정상 운행되기 때문에 당장 아침 출근길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준비해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시민이 안심하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대는 열차를 100% 운영하고 퇴근 시간대는 평상시 대비 87% 수준으로 운행합니다. 전체 지하철 운행은 평시 대비 82%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용 인원이 많은 2, 3, 5호선은 비상 대기열차 총 5대를 추가로 투입해 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 시내버스 등 대체 교통편도 마련합니다. 한국전력이 산업 현장에 쓰이는 대용량 전기요금을 인상합니다. 한전은 오늘부터 대규모 제조업 등에서 주로 쓰이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1kWh 기준 평균 10.6원씩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또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201조 원에 달하는 적자 해소를 위해 조직 개편,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한국전력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끈 모습입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로 지목된 영마진 구조는 해소하지 못한 데다 자구책으로 마련한 자산 매각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근본 요금 조정은 한전의 재무상, 국민 부담, 물가,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기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한전의 적자를 그냥 내버려두기도 어렵습니다. 대규모 산업 현장 위주로만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도 이런 고민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대용량 산업용 전기가 전체 사용량에서 차지한 비중이 49%에 달했던 만큼 요금 인상 효과는 분명 기대할 만합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벌써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우회적인 방법일 뿐 결국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을 올리면 당연히 그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긴 주고요. 고육지책일 수 있으나 올바른 이제 가격 신호의 전달 측면에서는 자산 매각과 조직 축소 등의 자구책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합니다. 당장 급한 채권 발행 한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막대한 누적 적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거센 반발 역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전의 자구책은 또다시 이 적자의 책임을 한전과 전력그룹사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원자재 값이 널뛰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한전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 적자 터널을 간신히 벗어날 거로 보이지만 올해에만 7조 5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매가보다 생산비가 비싼 역마진 구조 해소가 문제의 핵심인 만큼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언제 내놓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처리에 나섭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이 넘는 야당이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통합과 희생을 두 차례 혁신안을 통해서 각각 강조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변화와 미래 등을 주제로 한 3호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혁신위 회의 뒤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방안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일정한 청년 비율을 보장하는 청년 할당제와 청년 비례대표 의원의 나이를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오늘 오전 개최되는 당 지도부 회의에선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과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에 구속된 의원의 세비 박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을 제안한 혁신위 2호 안건이 의결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인데요.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게 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또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하여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 헌신한 법관으로서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잘못된 인사의 반성위에서 지명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부결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윤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2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마스 관련 시설 14,000여 곳과 터널 130여 곳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은 가자 지구에서만 3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의 한 건물 옥상에 이스라엘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명중합니다. 건물에서 뛰쳐나온 사람이 옥상을 뛰어다니자 또 한 발이 날아갑니다. 영상을 공개한 이스라엘 군은 하마스 관련 기반 시설과 그 안에 있던 대원들을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 목표물 14,000여 곳을 이렇게 파괴했고 지하 시설과 연결된 터널 130여 곳을 찾아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4,000여 점의 하마스 무기도 압수했는데 대부분 이슬람 사원과 유치원 그리고 주택가 건물에 숨겨져 있었다고 이스라엘 군은 밝혔습니다. גני ילדים ובנייני מגורים מעידים על השימוש הציני שחמאס עושה באוכלוסייה שלו כמגן אנושי. ישנם הישגים, אך המלחמה עוד ארוכה, יש דרך ארוכה לפנינו. 이스라엘이 전방위 공격에 하마스는 대전차 로켓과 박격포 등으로 대항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기습 공격을 벌이는 동영상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가자시티를 중심으로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속속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간간히 포성이 들리는 사이로 주민 수백 명이 백기를 들고 서둘러 가자 북부를 빠져나갑니다. 마차와 트럭은 피난민을 가득 실은 채 이렇다 할 희망도 없이 그저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2달째로 접어든 전쟁. 죽거나 다친 사람은 가자 지구에서만 3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شهيد بالقصف الإسرائيلي المستمر على قطاع غزة وأكثر من 25,000 جريح كثير منهم بحالات الخطر. 가자 지구 보건부는 사망자 중 70% 이상은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며 폭격으로 인한 잔해가 치워지면 사망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카타르가 일시 휴전을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10여 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을 중재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카타르가 미국과 조율해 중재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3일간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을 하는 조건으로 6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총 12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휴전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다시 점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재점령하거나 오랫동안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파괴하기 위한 이번 작전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현 단계를 완수하더라도 남아있는 하마스의 기반 시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젯밤 한국에 도착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전용기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지난 2021년 3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이후 2년 반 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론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높아지는 북러 군사협력 위협에 대비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북한과 하마스의 연관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관련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 무기 거래 변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또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안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양 장관은 한미 동맹, 북한 문제,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주요 현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세계 잼버리 이후 새만금 사회 기반 시설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갈등이 격화됐는데요. 이런 결정이 내려진 지 2달여 만에 다시 정부가 약간 변화된 반응을 내놓고 있어 지역사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일 세계 잼버리 개막식 당일 열린 2차 전지 소재 공장 투자 협약식에서 새만금 개발의 필요성을 누차 언급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를 찾을 때마다 이곳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정부 기조는 그러나 잼버리가 반쪽 행사로 전락한 뒤 급변했습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별안간 78% 삭감했고 큰 그림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전북도민들은 파행 책임 전가를 넘어선 예산 보복이라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로 성경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라! 그런데 새만금 예산 한파 기류가 불과 2달여 만에 조금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예산 복원 관련 건의를 받고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너무 걱정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그 빅픽처만 되면은 이거 저희는 전북 사업으로 안 봅니다. 국가 사업이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새만금 국가산단 3709 조기 매립 착공식에 직접 참석해 시기에 맞는 지원을 약속하며 기업인들과도 만났습니다. 정부는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과 함께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라북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총리님께서 기업들에게 필요한 여러 기반 시설들을 적기에 제공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어느 수준까지 복원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새만금에서 열린 국가 행사와 그 터에서 진행 중인 국책사업, 이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그 어느 파행도 원치 않았던 지역민 자존감에 애먼 상처를 남긴 채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해서 후다닥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장한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김포의 일부 시민들의 경우 달콤한 제안일 수 있지만 많은 경기도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씁쓸한 맛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행정 개편은 문화적, 전통적, 국민 실생활에 관한 것과
행정 효율성 등에 있어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946년 만들어진 서울경찰 기마대가 7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해체가 결정됐습니다. 경찰은 기마대가 시대적인 소명을 다했다며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서 소속 경찰관들을 현장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는 Y 유서연 기자입니다. 말을 타고 빠르게 달리는 경찰관. 말이 있는 마방 청소도 하고 말 관리도 직접 합니다. 말을 타는 국가경찰, 서울경찰기마대입니다. 시작은 지난 1946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경찰부 공안과 기마경찰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서울경찰기마대로 이름을 바꾼 뒤 70년 넘게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25 당시에는 실제 전투에 나서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나 평창올림픽과 같은 각종 국가 행사에서 의전을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문화적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 기마대는 지난 2017년 후대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며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관 7명으로 구성된 경찰 기마대가 조만간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장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기마대를 해체하고 말을 타던 소속 경찰관들을 전부 다른 부서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내부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에 재배치함으로써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또 할 일을 잃어버린 말 10마리는 공매 처분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마대가 예전에는 실제 시위 통제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광지나 시내 순찰 등 홍보 위주로 역할이 축소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급속한 사회 변화와 함께 우리의 문화를 간직한 유산들이 잊히고 있는 상황. 없애는 것이 온당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버킹엄 궁 앞에서 지키고 있는 의정대가 쓸 데가 있어서 말 타고 다니겠어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이제 전통과 역사를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잖아요. 경찰 기마대 현판과 제복 등은 서울 행촌동 경찰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역사성을 지닌 또 하나의 유산이 박물관 유리 안에만 남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소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일선 소방관들이 최소한의 안전장비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대통령실 앞에 모였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택 밖으로 거센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방대원들은 거침없이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매캐한 연기가 뒤덮은 주택 안에도 소방대원들은 구조할 사람이 있는지 살피느라 분주합니다. 보호 장갑과 방호복, 헬멧, 공기호흡기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소방관들한테는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 활동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호장갑과 구조화 등은 소모품이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합니다. 방호복과 공기호흡기 같은 안전장비도 3년에서 10년마다 교체해줘야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몸을 지키는 장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안전해야 시민들도 구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짧게는 소모품도부터 아니면은 3년, 5년, 10년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안전장비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 장비 등에 투입되는 예산은 담배 개별 소비세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마련됩니다. 안전과 소방 분야 관련 예산으로 나뉘는데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적용된 특례 조항을 정부가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노조는 지적합니다. 이럴 경우 결국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노후화된 소방시설도 마찬가지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폐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최첨단 공간 정보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회 스마트 국토 엑스포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이 자리엔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재구성해 영화를 찍거나 미래를 예측해 문제를 해결하는 3차원 공간 기술이 공개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멋진 풍경들을 모은 공간 정보입니다. 실내에서 촬영한 배우들의 연기를 결합하면 멋진 영화 한 장면이 탄생합니다. 많은 스태프들이 직접 현장지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한 공간에서 이제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쉽게 그 버추얼 프로덕션 안에서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3차원으로 구현한 경복궁 근정절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으로 마음껏 들어갈 수도 있고 내부의 구조물을 위치를 마음껏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 게임 등에 마음껏 활용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가상 공간에 3차원으로 재구성한 대한민국입니다. 굳이 땅을 파볼 필요 없이 지하에 매설된 온갖 파이프라인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들이 지어졌을 때 이 건물에 대한 조망권이나 일조권들을 보는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고 어떤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될지로 예측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하늘을 나는 UAM, 도심 항공 교통이 위험에 대비할 방법도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의 장비 등을 가상 세계에서 3차원으로 구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디지털 트윈이라 부릅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트윈 대한민국 실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 국토 엑스포에는 최첨단 공간 정보 기술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후 재건에 우리 측 참여를 원하는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맑은 하늘이 함께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오후부터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립니다. 종일 하늘빛은 흐리겠지만 현재 서울 기온은 6.5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17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중서부 지방에서 시작되겠고 점차 남부 지방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제주도에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오늘 밤에 남부 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비가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7도, 광주와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강한 한기가 남아하면서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